70이 넘으면 관계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켰는데 알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적막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곁에 진짜 남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겁니다. 가짜가 떠나고 진짜만 남는 겁니다. 평생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어집니다. 반대로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이 가장 따뜻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편안한 사람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관계는 적을수록 오히려 따뜻해지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약속이 겹쳐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줄을 이었고 주말이면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도 점점 짧아집니다. 전화를 걸어도 서로 할 말이 금방 떨어집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만 미뤄집니다. 이 변화가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섞여 있던 관계들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듯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그 과정은 슬프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노년의 체력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쳤는데 예의 때문에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이 먼저 앞서는 만남들입니다. 반대로 너무 단절해버리면 또 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적막이 마음을 채웁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굴 붙잡고 누굴 놓아야 할지 더 헷갈린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은 게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전부가 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평생 가까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결혼도 함께 축하했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의 결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두드러집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억지로 맞춰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별로 말을 섞지 않던 이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며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됩니다.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과거로 유지했습니다. 함께 겪은 추억, 오랜 인연, 과거의 우정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사람을 지금의 편안함으로 유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한지, 지금 함께 있어서 좋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불편하면 자꾸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긴 인연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노년의 관계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붙잡아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유머가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에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구나, 맞아. 나도 그래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재미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편안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재미가 아니라 안정감이 지킵니다. 함께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헤어져도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조용히 붙잡아야 합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연락하고 때때로 만나고 자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놓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한숨이 나옵니다. 즐거웠다기보다는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릅니다. 불편한 감정이 며칠씩 남습니다. 말은 길지만 배려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내 이야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웠는데라고 스스로 자꾸 되뇌는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 때문에 붙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때가 아닙니다. 억지로 과거를 되살리려 하지만 둘 다 이미 변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예의 때문에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잠식하는 관계는 조용히 놓아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입니다. 강제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짧은 인사가 시작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매주 한 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인연을 만듭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다 보면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가벼운 눈인사가 짧은 대화로 바뀝니다. 그렇게 천천히 관계가 쌓입니다. 가벼운 취미 모임에 이름만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노래 교실,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기서 대단한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끔 얼굴 보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연결이 노년의 정서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하루의 작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새로운 관계는 깊이가 아니라 가벼움에서 시작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관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쁜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감당하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일, 육아,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한 가족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기대보다는 거리입니다. 의존보다는 존중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연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봤자 결국 또 떠납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습니다. 내 삶에 맞는 결만 남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 편안한 사람만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2~3명의 편안한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70세 이후에는 2~3명의 편안한 사람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 인연이 내 마음을 덜 시리게 하고 내 하루를 덜 길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한 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남은 인연에 고마워하고 떠난 인연에 매이지 않는 용기. 그것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밝게 지키는 힘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가벼울수록 따뜻해집니다. 무거운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가벼운 관계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관계의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